안녕하세요. 인권을 위한 인권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권의 개념과 장애학생 인권과 관련된 법, 그리고 나에게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 이해하기입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준비한 몇 가지 그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여러 친구들이 함께 있는 그림이네요. 그림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피부색이 달라요. 피부색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까맣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하얀 편이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흰머리를 하고 안경을 쓴 모습을 보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보이는 것 같네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는 한 명의 친구가 나왔는데 무엇을 타고 있나요? 바퀴가 달린 휠체어를 타고 있죠. 휠체어를 탄 것으로 보니 몸이 불편한 것으로 알 수 있겠죠?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나요? 그렇죠.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신부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목사님, 절에서 볼 수 있는 스님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4개의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림에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피부색이 까맣든지 하얗든지, 나이가 든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라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불편하지 않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에 상관없이 이 그림은 사람 그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처럼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사람 그림들 있죠? 그 그림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인권을 갖고 있어요. 피부색, 나이, 몸의 불편함, 종교와 상관없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인권은 왜 중요할까요? 자, 장난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면 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친구에게 주기도 하고, 친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내가 받기도 하고, 장난감을 주고받기도 하죠. 또 가지고 놀다가 부수기도 하고, 실증이 나거나 고장이 나면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장난감을 사람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을 주고받기도 하고, 사람을 부수기도 하고, 사람을 버립니다. 이렇게 문장으로만 봐도 되게 무섭고 섬뜩한 느낌이 들죠. 사람을 주고받고, 부수고, 버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옛날에는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옛날이냐면요, 이러한 복장을 입고 살던 옛날이에요. 우리가 주로 중세 유럽 하면 떠오르는 복장이죠. 중세 유럽 때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긴 했지만 왼쪽에 있는 귀족이나 왕족과 같은 계층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평민이나 평민 이하의 계층의 사람들을 인간답게 대하지 않기도 했었어요. 자신의 하인들을 다른 귀족과 주고받기도 하고, 하인들을 때리기도 하고, 심하게는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귀족은 몰라도 평민이나 그 이하의 계층의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환경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세 유럽 귀족들이 했던 행동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인권이 중요시 되었던 배경에는 바로 세계 인권 선언문이 있는데요.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은 1948년에 유엔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단 유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인권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중요성이 올라간 걸까요? 유엔은 국가연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인류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화면에 있는 사진 보이나요? 이 사진은 유엔을 상징하는 깃발에 있는 그림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이 기구에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을 살짝 살펴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1조항의 일부에 나와 있고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주장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내용을 2조항에 정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존엄과 권리가 있고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에서 정한 것이죠. 이 세계인권선언문은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세계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세계적인 약속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인 인권에는 어떤 권리들이 있을까요? 어떤 권리들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인권은 정말 많은 권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모든 권리들이 다 우리의 인권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권리부터 남들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여 내가 뽑고 싶은 지도자를 뽑을 권리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과 관련된 권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권리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권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권리들에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방금 전 봤던 권리들 중에서 선생님이 몇 가지 권리를 가져왔어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권리들을 왼쪽 그래프에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윗부분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아랫부분에 한번 배치해 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예시로 중요도에 따라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남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 편하니까 자기 결정권은 좀 낮고, 나는 공부하는 게 싫으니까 교육권도 낮고, 평등이나 선거에는 큰 관심이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아래에 권리들을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나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가 중요해.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행복한 권리를 중요도가 높은 곳 윗부분에 배치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보니 아래에 있는 권리들보다 위에 있는 권리들이 중요해 보이죠? 그런데 위에 있는 나에게 중요한 권리들을 위해서 아래에 있는 많이 중요하지 않는 권리들이 침해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만화 영화를 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공포 영화를 보게 한다면 어떨까요? 영화를 보는 문화예술 활동을 누릴 권리는 지켜졌으니까 내 인권은 지켜진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선택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봐야 온전히 문화예술 활동을 누릴 권리가 충족이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한 권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인권을 구성하고 있는 권리들은 톱니바퀴와 같다고 보면 돼요. 톱니바퀴는 모든 바퀴들이 맞물려야 돌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인권을 구성하고 있는 권리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 각 권리들이 하나도 침해받지 않고 맞물려야 온전히 각 권리들이 충족이 되고 온전한 인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구성하는 권리들은 우선순위가 없이 모두 다 지켜져야 하는 거죠. 이제 인권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됐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 인권과 관련된 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이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법은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고 만든 규칙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권이 세계적인 약속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법도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길을 건너야 할 때 어떤 신호의 길을 건너야 하죠? 그렇죠. 바로 파란불의 길을 건너야 합니다. 만약 파란불의 길을 건너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넌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우리는 신체에 안전할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파란불에 건너기로 한 약속으로 나의 신체가 안전할 권리가 보호받고 자유롭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해서 신호등에 서는 파란불에 건너는 것을 법으로 정한 것이고 파란불에 건너지 않으면 벌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법은 나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법이 우리 친구들의 권리도 지켜줄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시소가 보이죠? 시소는 서로 무게가 같아야 균형을 이루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 쪽으로 시소가 기울었죠? 아마 남자가 더 무겁기 때문이겠죠?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어린이와 어른으로 보이죠? 역시 어른 쪽으로 균형이 조금 기울었어요. 자, 마지막 그림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과 남자인데요. 역시 남자 쪽으로 좀 기울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무게를 추가해야 해요. 그림에서 선생님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상자를 하나씩 놔봤어요. 자, 그림에 나온 여자, 어린이, 특별한 요구를 지닌 자 등은 사회적인 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법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약자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했을 때 시소가 불균형을 이룬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은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소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자를 추가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법이 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요구를 지닌 우리 친구들의 인권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법들이 있을까요?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각각의 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인간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가 특별한 요구를 지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지닌 특별한 요구를 이유로 교육, 고용, 일상생활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특별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 친구들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요구를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든 비장애인들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특별한 요구로 인해 차별받은 경우 차별한 자와 그 단체가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이 법에는 명시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거나 옹호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인권 침해를 당하기가 쉽고 또 자신이 인권 침해를 당한지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만을 따로 언급한 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요구를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죠. 이러한 특별한 법들로 나의 인권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 인권이 침해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활동 3에서 인권 침해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 침해는 왜 일어날까요? 우리 친구들이 지닌 특별한 요구로 인한 차별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법으로도 차별하지 말라고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요구로 인한 차별로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차별로 인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차별로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이 있습니다. 각각의 차별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차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그림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나요? 금지 표시가 있죠. 이 금지 표시 밑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탄 그림으로 휠체어라는 특별한 요구를 지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는 표시로 볼 수 있죠. 직접 차별은 특별한 요구를 지닌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서울역에 있는 식당가에 한 식당에서 휠체어를 타야 하는 특별한 요구를 지닌 사람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식당의 관계자가 나와 자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다고 휠체어를 탄 사람을 쫓아낸 사례가 있었죠.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는 휠체어가 그 사람의 특별한 요구인데 그 특별한 요구로 인해 식당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직접 차별에 의한 인권 침해입니다. 두 번째로 간접 차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몇 분의 시간이 주어진지 기억나나요? 한 과목 시험을 치를 때 대부분 40분에서 50분 사이의 시간을 제공하죠.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는 것이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하지만 눈이 불편한 사람에게 40분에서 50분의 시간을 주고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이는 공평하고 평등한 것일까요?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요구를 지닌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간접차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간접차별을 줄이기 위해 눈이 불편한 사람이 시험을 볼 때에는 시력 정도에 따라 1.2배에서 1.5배의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하고 확대된 시험지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입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경사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상점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경사로가 바로 그 편의시설에 해당합니다. 즉,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의점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편의점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은 정당한 편의보다는 차별을 찾아보기 더 쉬운 거죠. 이렇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이러한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의 인권은 법을 통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하는 상대에게 이것이 인권 침해라는 것을 말하고 인권 침해 행위를 멈춰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내가 인권 침해 당한 상황에 대해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의 인권과 관련된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인권 침해받은 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인권 침해받은 상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을 통해 인권 침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안을 접수하고 우리 친구들이 겪은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조사에 따라 더 이상 우리 친구들이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죠. 언뜻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은 사실 도움 요청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절대 망설여서는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몇 개의 퀴즈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인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OX 문제네요. 평등권은 생명권보다 중요하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죠. 틀린 말이죠. 우리의 인권을 구성하는 권리들은 우선순위가 없었죠?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법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1번 장애인 복지법, 2번 북한인권법, 3번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자, 답은 북한인권법이죠. 북한인권법은 나의 인권과 관련이 없죠. 자, 다음은 빈칸 채우기네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요구를 지닌 학생들은 특별한 요구로 인한 무엇으로 인권 침해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자, 바로 차별이죠. 특별한 요구로 인한 차별로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대처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나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2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관에 신고한다. 3번 생명의 위협만 되지 않는다면 참는다. 자, 어떤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렇죠. 3번이죠.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내 인권이 침해된다면 내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권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인권이 무엇인지, 나의 인권과 관련된 법에 무엇이 있는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학교 폭력의 유형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